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현재 상황 딱 보면은 야 이거 남들 급락 크게 나오는데 얘는 버티네? 라는 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거 딱 보면은 깊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거 6월 안에 한번 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상승 이후 끝이 아니라 연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한테 관세를 내리라고 하고 있지만 파월은 지금 현재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 아니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내부에선 어떠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반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6월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다? 지금 60% 정도가 금리 인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갔을 때 연말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2회에서 3회에 대한 금리 인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잖아요. 시장에 돈 풀리면은 과거 항상 이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12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4.5인데 지금 3.75까지 빠지고 그 이상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순식간에 중간 50bp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코로나처럼 쭉쭉쭉 금리 인하할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걸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일단 2019년 한번 봅시다.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2.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17년 이후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1.5%까지 인하의 과정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일정이 있을 때마다 한 번에 50bp가 아니라 25bp씩 인하했거든요. 한 번, 네 번에 걸쳐서 고점이 이렇게 돌파되는 이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가 0%까지 금리를 한 번에 내리니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요거 예시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상반기까지 못해도 세 번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꿈틀 하지 않겠습니까? 뭐 걱정을 하거나 할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좌절하거나 그건 또 아니다. 현재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채권의 달러는 관세 때문에 좀 비싸긴 한데 이 채권이 이런 상황이라면 달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되는 만큼 쭉 빠지는 모습이 어느 순간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나요? 오랜 시간 동안 박스 그렸던 거, 이제 뚫을 시기가 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나 이런 데서 돈 들어오니 가격도 하락이 제한적이다. 현재를 이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급은 어떤지 딱 보면 카카오 오히려 오늘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이버 매집 그동안 이어지다가 오늘 기관이 좀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 결국 개인들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기관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마인드 세팅을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네이버는 당연히 박스권까지 노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어디 돌파가 되어야 된다? 240일이랑 121선 사이에 있으면 61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마음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빠르게 여기 120일과 21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식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61선과 같이 돌파하게 된다면 보통 여기서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시도가 됐다가 실패하니까 무너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준다면은 힘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박스권 상단 아마
금리 인하되면은 그 순간 퉁 하고 튕긴 다음에 위에서 횡보하는 식으로 이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다? 수렴 이후에 발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121선. 그럼 여기에선 21선 돌파 언제 한지 보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또 한번 노려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돌파하고 자리 잡게 된다면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전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인드 세팅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다? 금리 인하의 기조가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나는 만약에 단타를 할 거다 하면은 금리 인하 회의 요거 준비하면서 인하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먹고 나오고 요거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중장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게 잡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몇 프로까지 간대 하면은 금리 인하의 최종장 예를 들어서 3% 아래까지 지금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홀딩을 하는 겁니다. 1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바닥이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결국 요런 거 하나 먹는 게 단타 몇 번 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단타 여러 번 해서 성공했다라는 케이스를 그렇게 많이 못 봐가지고 중장기 했을 때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봐가지고 개인적으로 5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 연말쯤 돼가지고 3회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의 것까지 선반영 시작을 할 겁니다. 좀 길게 잡으면 얘는 은행 적금보다 훨씬 여러분들께 큰 역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네카우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